지금 이 상황, 전쟁 직전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도 그걸 전쟁 직전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늦게 뉴스를 켜셨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또 포성 소리가 납니다. 우크라이나인지 중동인지 확인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채널을 돌리게 되거든요. 이것은 놀라지 않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설마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이 농담으로 안 들리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역사가 반복될 때 항상 먼저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뉴스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같이 가보시죠.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은 전쟁이 한 군데서 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불이 붙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가 커지면 다른 군데도 같이 커지는 방식으로요. 겉에서 보면 각자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에서 보면 다 엮여 있어요. 이 구조를 알고 보는 눈과 모르고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게 2022년이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금방 끝나겠지. 근데 지금이 몇 년째입니까? 끝날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나라가 끌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무기를 대고 유럽은 돈을 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부 지원까지 끌어다 씁니다. 이게 두 나라 싸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대리전이 됐습니다. 강대국들이 직접 맞붙지는 않지만 서로 상대편을 밀어주면서 불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중동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시작됐는데 레바논까지 번졌습니다. 이란이 직접 미사일을 쐈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사실상 막히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우리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홍해를 통과하거든요. 중동에서 터진 불이 우리 물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멀리 있는 전쟁이 이미 우리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군데 더 보셔야 합니다. 대만 해협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밝혔어요. 중국이 대만을 향해 실시하는 군사훈련 빈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단순 시위가 아닙니다. 상륙작전 시뮬레이션이고 해상봉쇄 훈련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이 세 곳이 동시에 흔들리면 어느 강대국도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없다. 불이 세 군데서 동시에 나면 소방차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났던 게 역사거든요. 평화처럼 보이지만 평화가 아닌 거예요. 평화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불이 지금 동시에 타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보셔야 할 신호입니다. 유럽 역사학자들이 최근 이런 말을 꺼냈어요. 지금 상황이 1914년 직전과 구조적으로 너무 닮았다. 1914년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입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설마 우리까지 전쟁이 오겠어. 무역도 이렇게 엮여 있는데 서로 죽이면 손해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터졌잖아요. 사라예보에서 총 한 방이 울렸고 한 달 만에 대륙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멈추지 못했어요. 각자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하나씩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전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징집 영장이 날아와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오판, 한 번의 잘못된 신호가 연쇄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딱 좋은 구조로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낯설지 않으시죠? 이어서 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드론 기술 상당 부분이 이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후티 반군은 홍해를 막고 있어요. 중국은 러시아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서방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겉에선 각자 싸우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가 1차 대전 직전과 닮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절반은 오신 겁니다. 이제 왜 이 구조가 반복되는지 그 뿌리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걸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지난 500년 역사를 전부 뒤져봤다네요.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한 사례가 16번이었는데 그중 12번이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16번 중에 12번이에요.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남긴 말에서 온 거거든요.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결국 전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은 탐욕보다 두려움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기존 강자가 신흥 강자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먼저 행동으로 나올 때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딱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보는 수준까지 왔어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 함정수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미국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한 발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구조가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우리 얘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딱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고 중국과는 무역으로 깊이 엮여 있거든요. 둘이 충돌하면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예요.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내는 작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간에서 어디에 공장을 짓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매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 SK, 현대가 지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분석했어요. 미중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지역 중 하나라고요. 이건 현재까지 나온 분석이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위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전쟁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근데 역사에서 전쟁을 막은 사례가 4번 있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게 아니었어요. 양쪽 다 서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두려움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대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채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끊겼다가 복원하고 복원했다가 또 흔들리고 이 줄다리기 자체가 전쟁을 막는 과정이거든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세계 무역 규모가 최대 7%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더라도 이미 영향은 오고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수출이 흔들리는 게 다 이 구조에서 오는 거거든요. 역사는 이걸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전쟁 전에는 항상 물가가 먼저 흔들렸어요. 공급망이 먼저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신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뭘 봐야 할까요? 3가지만 보세요. 하나, 어디서 동시에 불이 붙고 있는지. 둘, 누가 직접 싸우지 않고 뒤에서 움직이는지. 셋, 작은 사건이 어디서 갑자기 커지고 있는지. 이 3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남들보다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뭔지 아는 세대예요. 배가 고프다는 게 뭔지, 나라가 흔들린다는 게 뭔지 아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평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요. 손주들은 몰라요. 그 아이들은 전쟁이란 게 화면 속 이야기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에게 평화는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눈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유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곳이 어디세요?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해협,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장 무겁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같이 해나가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